당근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도지 8강 8번째 시간입니다. 12장, 13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군 왕검이 부도를 만든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입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환웅씨가 임검씨를 낳았다. 부도지에서는 임검씨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임검씨는 단군 왕검입니다. 자, 이 임자는 왕을 뜻합니다. 이 짝대기를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그 차이인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혼용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왕들을 또 한국말에 보면 임금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요. 아주 많은 확률로 아마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임검이라는 글자를 봤을 적에 이 임자, 님, 검은 금, 신령한 것을 이제 이렇게 지킬 적에 금줄을 친다 그러잖아요. 이제 금이라는 단어가 있고 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님, 임이라는 단어는 하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이마입니다. 이마. 니마지요. 니마. 님. 그리고 금은 금, 검, 곰 같은 계열이죠. 이것은 땅의 신을 뜻합니다. 하늘님을 님이라 그랬고 땅님을 검님, 곰님, 금님 합쳐서 님검, 님금. 그래서 이게 이제 임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보게 되면은 환웅, 천왕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천왕. 그리고 우리 역사학계가 왜 이걸 안 바꾸는지는 모르겠는데 광개토 대왕이 아니고 광개토 호태왕 이렇게 써있죠. 광개토 대왕비에는 호태왕, 태왕, 천왕. 이것이 중국의 황제보다 우리는 낫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왕이라는 글자 자체가 완벽한 글자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글자 자체로 그것이 아주 완벽한 글자인데 한족들이 이제 이 부도지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반란을 일으켜서 변을 일으켜서 또 새로운 살림을 차리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한민족의 그런 영향권 하에 대부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다 보면서 왕보다 이제 자기네들은 더 높다고 여기다가 뭐 하나를 얹어요. 그것이 황입니다. 황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죠? 시황 그러죠. 시황. 누구? 진시황. 진나라에서 황이라는 황제라는 칭호를 제일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진시황입니다. 황제라는 호칭이 진시황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전에는 제라는 글자는 썼어요. 뭐 염제, 신농, 황제. 그 황제는 이황이 아닙니다. 누를 황자입니다. 황제, 염제, 제라는 글자는 썼는데 이 제라는 글자도 이제 이 부도지에서 나옵니다. 제왕지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요가 변란을 일으키는 거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래서 제라는 단어도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왕이라는 글자 임금, 우리말로 하면 임금이죠. 임금이라는 이 글자, 이 단어가 그 자체로 완벽한 글자다. 근데 여기에 이거보다 한번 더 높아지려고 여기다가 더 높아지려면 뭐를 하나 얹어야 되겠죠. 뭐를 얹어야 되겠습니까? 태양을 얹어야죠. 태양을 얹다 보니까 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황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왕보다 높다. 원칙을 따지면 옳지가 않은 것이다. 옛날에 우리 환단곡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환웅, 천왕, 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굉장히 뭐 이것이 급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불교로 또 와가지고 또 불교에 이런 천왕이라는 단어를 불교가 가져갔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불교의 어떤 신들을 이런 천왕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급이 이제 낮아졌는데, 이런 단어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마누라라는 단어가 있죠. 마누라라는 단어가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이것이 원나라에서 온 단어인데 굉장히 높은 귀부인을 뜻한 단어였다 그러죠.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에 아줌마를 아즈매라고 하는데, 이 아즈매가 신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귀부인을 뜻하던 말이었습니다. 일본의 그 왕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 노래를 불러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를 모른다 그러죠. 가사를. 근데 그 가사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 경상도에 있는 노인정에다가 틀어주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가사가 아즈메 오게, 아즈메 오게, 아즈메 옷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옛날에는 아주 그 격이 높은 단어였는데 이것이 이제 격이 확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것처럼 왕이라는 단어가 급이 그런 급이 아니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웅씨가 임검씨를 낳았다. 그때는 인류가 천부를 배우지 않고, 자, 여기 천부가 또 이제 나옵니다. 천부를 배우지 않고 어리석음과 유혹에 빠져서 세상이 많이 고통스러웠다.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에서 임검씨가 세상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천웅지도를 닦았다. 자, 천웅지도는 아버지 환웅이 만든 도죠. 천웅지도. 그리고 수행을 닦고 하늘의 제사를 하고 천부삼인을 이어받았다. 단군왕검이 천부삼인을 이어받았다. 이제 현실적인 것들이 나와요. 아버지 환웅은 궁궐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이러셨는데, 이제 논밭을 갈고 누에 치고 칡을 먹고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죠. 서로 교역하고 결혼하고 족보 만드는 제도를 공표하였다. 임검씨는 뿌리를 먹고 이슬을 마시는데 수염이 아주 길었다. 우리가 단군왕검 천진이라 그러는데, 단군왕검 천진을 봐도 수염이 아주 깁니다. 흰 수염이 아니에요. 단군왕검 할아버지는 검은색 수염을 기르시고 사해를 순방하였다. 순행을 한 거죠.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냐면 100년 동안을 해요. 그래서 100년 동안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요즘에는 5대양 6대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옛날에는 사해, 4개의 큰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류를 만나고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천부를 조증하고 비춰서 증명하게 하고 근본을 닦아 믿게 하고 해혹복본, 어리석음을 풀고 근본으로 돌아올 것을 맹세하며 부도 건설을 약속하였다. 내가 부도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인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언어나 풍속이 다 달라지고 소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 이제 다르게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게 하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도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 모든 인류가 떨어져서 다 소식이 끊어지고 언어와 풍습이 다 달라지고 점점 다른 모습이 되니까, 첫째, 한 자리에 내가 불러 모으겠다. 그래서 화합하게 하겠다. 두 번째, 천부를 강하겠다. 천부를 강의하겠다. 천부를 가르치겠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마고성을 나오고 나서 황궁씨, 유인씨, 환인씨, 환웅씨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니셨죠. 전 세계를 이제 다니신 거예요. 순행을 하신 거예요. 임검씨도, 단군왕검 할아버지도 다니셨어요. 처음에 100년 동안 다니셨는데, 이건 안 되겠다. 한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 이제는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단군왕검 할아버지는 천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분들은 몸소 다니셨는데, 단군왕검 할아버지는 내가 부도를 만들 테니까 와라. 그러면 천부를 가르쳐 주겠다. 우리 화합하자. 이것이 부도를 만든 이유입니다. 순행으로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끌어모으겠다. 부도를 만든 이유다. 자, 그래서 임검씨가 순행을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 부도를 건설할 땅을 이제 찾습니다.
어디다가 만들면 되겠느냐. 말하자면 이제 수도를 찾는 거죠. 우리가 환다국이라든지 삼국유사 같은 데를 보면은 아사달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사는 이제 일본 말로 아사가 아침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대륙이 아시아 대륙이죠. 아사 대륙입니다. 저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면은 몇 년 전에 저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단군전이라고 하는 동전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구했어요. 그 카자흐스탄의 이 수도가 아스타나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해가 뜨는 곳, 광명이 비치는 곳, 밝은 곳이란 뜻이고, 달은 이제 양달, 응달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배달국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땅을 뜻합니다. 그러면 아사달은 뭐겠습니까? 해가 뜨는 광명의 땅. 이 부도를 건설할 땅을 찾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동북의 자방이었다. 제가 볼 적에는 백두산, 만주 아니면은 지금의 홍산 쪽, 내몽골 자치주 이쪽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북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북의 자방이었다. 자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 그러니까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 우리 그 한반도를 똑같은 이제 씨앗을 심어도 훨씬 맛이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삼도 저 미국의 인삼을 심는 거하고 한국의 인삼을 심는 거하고 다르다.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기가 남다른 땅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2와 6이 교감하는 지역이고 4와 8이 상생하는 지역이고 밝은 산과 맑은 물이 만리에 뻗어 있고 바다와 육지가 서로 통하니 9의 끝과 1의 시작이 다함이 없는 땅이었다. 신령한 풀과 상서로운 열매와 신성한 풀은 이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인삼, 아마 산삼으로 보고요. 상서로운 열매는 잣입니다. 잣. 7색 보옥. 이렇게 나오는데 7색의 보배로운 옥이 금강의 심장부에 뿌리를 내어 전 지역에 두루 가득하니 이는 1, 3, 5, 7의 자삭의 정이 모여있는 곳이다. 어떤 에너지가, 우리가 자력 이러잖아요. 에너지가 강하게 모여있는 그런 땅이었다. 바야흐로 만물을 만드는 푸근하고 길한 땅이었다. 여기서 2, 6이 교감하고 4, 8이 상생하고 9, 1의 끝과 시작이 다함이 없고 1, 3, 5, 7의 자삭이 정기가 모이는 그런 땅이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이것을 오행으로 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부도지는 오행으로 풀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이어서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부도는 원래 우리 민족은 뭐라 그랬죠? 기화수토다. 물불 바람 흙이다. 만물의 근원이 되는 본음, 본래 원소가 기화수토다. 반란을 일으킨 인간이 만든 것이 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오행으로 해석을 하려면 해석을 할 수 있지요. 부도지에는 그 오행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태백의 명지에, 태백산, 지금의 이제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은 아니고요. 어떤 백두산 그 근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백의 명지의 그 꼭대기에, 정상 부위에 천부단을 만든다. 천부가 또 등장을 하죠. 천부단. 다시 얘기해서 천단이고요. 이 천단을 만드는 풍습은 이제 이후에 요가 가져가서 저것이 이제 한족한테도 가고 동북아시아에 있는 이런 민족들이 이것을 이제 다 만듭니다. 천재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천부단, 천단, 천재단 같은 말입니다. 자, 중앙에는 천부단을 만들고 이제 마고성하고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사방에 보단을 또 만든다. 요즘에는 이런 뚝을 보라고 하는데 군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네 군데에 보단을 만든다. 근데 이것이 그냥 아주 좁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범위가 넓은 겁니다. 천부단과 보단 사이에는 세 겹의 길을 두어 통하게 했는데 길과 길 사이에는 관문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 어떤 군사적인 목적도 있죠. 이것은 마고성을 본뜬 것이었다.
부도의 아래쪽에는 마을을 만들었다. 3개의 큰 바다 주변에 땅이 연못에 잠겼다. 이것은 댐을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4개의 나루터와 4개의 포구가 천리 간격으로 연결되어 동서를 둘러쌌다. 근데 이게 나오려면은 이게 한반도와 한반도 북부일 수밖에는 없어요. 3개의 바다라 그랬죠. 3개의 바다는 한반도밖에 없어요. 4개의 나루터와 4개의 포구가 천리 간격으로 연결되었다. 4개의 진과 4개의 포를 천리 간격으로 연결해서 동서로 둘러쌌다. 나루터와 포구 사이에는 육부를 설치하여, 또 재미난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 종족이 살았다. 요즘에 국제사회가 돼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국제도시였을까요? 여러 종족이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로소 부도를 완성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밝아서 온 인류가 화합하기 충분했다. 이것은 모든 종족을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였다. 제가 이 부도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류를 다 끌어모읍니다. 우리 이 한반도가 사통팔달로 바다와 육지를 연결해 주는 곳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가운데가 통 막혀가지고 저렇게 돼 있지만 뚫어야 되지요. 예. 통일이 되고 휴전선이 뚫리면 부도를 우리는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단군 왕검이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 첨부를 가졌던 분들이 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순행을 하시다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끌어모아야 되겠다. 다 끌어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마고성과 같은 부도를 건설하시고 마을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나루도 만들고 국제도시를 만들고 이러한 부도 건설을 완성을 했다. 자, 이제 이 부도에서 전 세계 이제 모든 인류를 오게 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